네, 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 2부 안지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장의 완성이라고 하는 구두, 그중에서도 특히 수제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이런 구두 한 켤레 사시려면 얼마나 지불하시나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40만 원 넘게 비용을 지불하실 텐데요. 그럼 과연 이 구두를 만드시는 분들은 한 켤레당 얼마를 받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내 수제화 업계 1위인 텐디라는 브랜드의 경우 6,500원에서 7,000원을 한 켤레당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경력 40여 년의 구두 장인들이 받는 대가로는 결코 많다고 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텐디의 재화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불거진 일명 텐디 사태가 재화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각 브랜드 본사들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써오고 있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업황이 계속 악화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역시 있다고 토로합니다.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이번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이제 웬만한 뉴스 아니면 사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소개가 됐었던 텐디 사태 같은 경우에도 참 듣고 있으면 좀 열받는 사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디 사태라고 우리가 얘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앞에서도 내용이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발단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텐디 사태라고 하면 발단이 이렇습니다. 텐디의 5개 하청업체 재화 노동자들 100여 명이 지난달 3일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2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서였는데요. 하나는 지난 8년간 동결된 켤레당 6,500원에서 7,000원에 이르는 공임을 2,000원 정도 인상을 해달라.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개인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해서 우리를 써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8년 넘게 공임이 동결되면서 전문 기술직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려면 점심시간 없이도 하루 15시간, 16시간을 꼬박 일해야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노조가 이제 본사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네.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1,300원을 인상하는 선에서 이제 공임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한 달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텐디 사태는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되기는 예. 했는데요. 평균 연령대가 60대인 재화공들이 16일 가까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굉장히 사실 위험천만한 일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공임 인상 외에는 이제 직고용, 또 다른 이제 사태의 한 축인 직고용 문제에 관해서는 미해결입니다. 요거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양측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조금 긴 호흡으로 사태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었던 또 텐디 사태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공론화가 되면서 어떤 재화 노동자들의 공임비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들이 안팎에서 계속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국 재화 시장의 메카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서울 성수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미소페나 세라 같은 유명한 수제화 브랜드도 본사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성수동에서는 사실 성수동 평균적인 공임에 비하면 텐디는 그나마 양반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켤레당 6,500원도 이르지 못한다는 건데요. 때문에 성수동 재화 노동자들 역시 10년 가까이 동결된 업계 전반의 공임을 높여달라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첫 결의 대회가 지난 11일, 그러니까 텐디 노사가 양측이 이제 합의를 한 당일 오후에 성수에서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안하게 성수동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도 바꾸는 것도 한 1, 2년 가면 다시 돌아오면 답을 줍니다. 억류로 청년들과 말도 안 되는 거에도 거기에 속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나오면 여기가 더 나쁘거든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해야 수목거래가요. 그래도 금방 한 6,000원 정도, 비슷해서 5,000원 얼마. 근데
총선이 만나 12만 원이잖아, 그죠? 네, 결의대회가 11일에 있었고 이 다음 날인 12일에는 각 브랜드 하청업체별 대표를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서 미소페 등 본사를 상대로 한 공임 인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인터뷰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한두 업체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제어업계 전체 문화나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반대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브랜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뭐 스탠스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살롱화, 이게 이제 업계에서는 싸롱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 들어가는 고급 수제화 브랜드입니다. 예. 국내 대표 살롱화 브랜드로는 텐디와 미소페, 소다, 세라 등이 꼽히는데요. 예. 수제화인 만큼 대부분 맞춤 방식의 반응 생산, 스팟 생산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물량이 이제 성수기 비수기 일정하지 않습니다. 성수기 때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량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여성화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까다로워서 수제화 특징이잖아요. 손이 예. 많이 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앞서 텐디가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일어서 기업 이미지 타격에도 좀 손해가 있었고 매출도 실질적으로 조금 타격이 있었습니다. 예. 때문에 살롱화 업계는 긴장 속에서 이번 사태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브랜드는 선제적으로 재화 노동자의 공임을 인상해주겠다라고 내부 논의를 시작한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동안 지난 8년, 10년 동안 공임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는 사실 어느 정도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미소페 같은 브랜드도 있는데 이곳은 아직 재화 노동자들의 공임 인상 요구가 없었다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살롱화, 수제화 브랜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금강재화랄지 아니면 에스콰이어, 형제 에스콰이어라고 하죠. 이쪽 브랜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쪽이 이제 규모가 크고 업력도 길어서 예. 이제 형제 에스콰이어나 금강재화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금강재화나 형제 에스콰이어 같은 브랜드는 이제 살롱화, 수제화랑은 조금 구분을 해서 내셔널 브랜드, ND라고 부릅니다. 이들 브랜드는 사전에 생산 계획이 미리 잡히는 기획 생산입니다. 동일한 디자인 하나로 300에서 1000족에 이르는 이제 동일한 물량을 찍기 때문에 기계화가 많이 도입됐고 때문에 생산 공정이 단순하고 이번 논란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브랜드들도 하지만 작업의 일부 또는 물량의 일부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재화 노동자를 통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큰 범주 안에서는 영향권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들도 텐디 사태의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제어업계 이런 사태들이 결국에는 우리 국내업계 불황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장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이제 총 신발의 시장 규모가 10% 가까이 좀 커졌습니다. 예. 맨 위에 수치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게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면 총 신발 시장의 크기는 커지지만 그 안에서 구두의 포션은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성화의 경우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보면 그중에 리갈과 텐디가 각각 5위와 10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예. 요거를 빼면 사실 위에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 다 스포츠 브랜드고요. 예.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리갈과 텐디 같은 경우 매해 점유율도 좀 줄고 있죠. 그러네요. 반면에 스포츠는 계속 늘고 있고요. 예. 여성화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브랜드를 뽑아보니까 텐디와 세라가 각각 1위, 10위였는데 예. 텐디는 줄고 세라도 줄고 나이키, 아디다스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각 회사의 실적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금강부터 소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브랜드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사실 제화업계의 특징 중 하나가 도급제, 즉 개수임금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만드는 신발 켤레 수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는 겁니다. 켤레당 공임은 매해 그대로인데 전체 물량은 오히려 감소하니까 제화 노동자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월급은 매달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네요. 계속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이면 공임을 인상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분위기나 상황 여력이 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앞서 이제 제가 언급드린 제화 브랜드 중에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은 줄었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영업이익은 또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래요.
본사 측에서는 이제 재고 정리나 업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재고 정리나 매장 구조 조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한 성과라고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을 하는데 예. 하지만 어쨌든 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업황이 나빠서 재화 노동자들과 과실을 나누기 어렵다라는 말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다만 재화 브랜드 대부분이 그 수수료가 높은 백화점 유통에 전적으로 기대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살롱화는 통상 35%, 금강이나 형제 에스콰이어 같은 내셔널 브랜드는 25% 수준의 판매 수수료를 백화점에 지불합니다. 예. 만약에 구두가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뭐 각각 35,000원, 25,000원을 수수료로 내는 거면 그렇죠.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수수료를 조금만 줄일 수 있어도 뭐 공임 인상의 여지가 생기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사가 유통사를 상대로 이런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라는 건 사실 제화업계뿐만 아니라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업체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참 이렇게 되다 보면 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이 사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하나가 소사장제라고 꼼수도 이런 꼼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때 처음 알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국내 수제화업계 재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소사장입니다. 때문에 사실상은 본사 직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대보험과 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데요. 재화 노동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왜 노동자지 소사장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을 받으려 해도 나라에다가 법원에다가 항소를 해야 되고 아니한 얘기로 어떤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사대보험도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뭐 휴가도 우리는 전혀 다 무급휴가거든요. 재화 본사들은 경영 효율이나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하청업체를 통한 주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대다수 재화 기업들이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재화공을 직원에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본사들을 취재해보면 사실 당장 물리적으로 수백 명의 재화 노동자를 직고용을 한다고 해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예. 이들을 직접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 저희도 이 제화업계 상황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계속 돌고 돈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과연 어떻게 처우가 개선이 되고 또 공인비와 관련해서는 어떤 개선들이 일어날지 저희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